자, 우리가 지질시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진다 알겠지? 그리고 각 시기별로 그 연도를 좀 잘 기억해둬야 돼. 자, 46억 년 전부터 해서 자, 지금부터 약 5.4억 년 요 사이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 가장 길지, 지질시대에서. 그래서 여기 대략 한 36억 년 전에 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 중간 요쯤에서 이제 남세균,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타나고, 그래서 광합성 세균, 남세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석이 뭐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알지?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광합성하니까 산소가 많아지죠. 그래서 그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 유산소 호흡을 하면서 자, 다세포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세포 생명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석군이 에디아카다 동물군이라는 화석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없어. 일단은 화석이 거의 없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현재에 비해서,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에 비해서 생물종의 자체가, 개체수 자체가 적었다는 얘기고, 자, 화석이 될 만큼의 어떤 딱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너무 길잖아. 오랜 기간 동안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설령 화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화석이 다 소실됐다라는 거지.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왔고, 그래서 5.4억 년까지. 자, 5.4억 년부터 2.5억 년 요 사이를 우리는 고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그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전체적으로는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온난해. 전체적으로 온난하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고생대나 중생대 같은 경우는 기온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보다.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5도씨 정도 되는데, 자, 중생대 말 같은 경우는 뭐 평균 기온이 막 25도, 30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북극에도 막 산이 있고 산림이 울창하게 막 되어 있는 초원을 이루고 있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오냐면 빙하기가 온다. 빙하기.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다. 요것만 꼭 기억하고 있고, 자, 고생대나 신생대 때는 빙하기가 꼭 있었습니다.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고생대 때는 최초의 척추동물 갑주어가 나타났고요. 그치? 그 다음에 고생대 중엽에서는 뭐가? 최초의 육상생명체 양치식물하고 양서류가 출현하게 됐다. 자, 그 양치식물하고 양서류가 육상생명체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오존층. 오존층. 태양에서부터 오는 아주 강력한 자외선. 근데 그 자외선 중에서 피부병이나 피부암을 일으키는 유해 자외선이 있다는 얘기야. 세포를 파괴하는. 그 자외선이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이 됨으로써 육상생명체가 나타나게 됐다. 알지? 그래서 고생대 때는 자, 어떤 식물이 번성해서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그리고 이 양치식물이 석탄기에 다량으로 자,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탄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기를 우리가 석탄기라고 그래. 석탄기. 그리고 석탄기 다음에 고생대와 중생대 말에 자, 요 사이에 고생대 말에 자, 우리가 폐름기라고 하는데 자, 이 폐름기에서 대멸종이 한 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대멸종이 바로 폐름기야.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대멸종이 나타난다. 그럼 대멸종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대멸종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 바로 판게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페름기 이전에 그러니까 고생대 성캄브리아 고생대 요때까지는 대륙들이 분리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분리가 된 대륙들이 이게 점점 모여지더니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대륙.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왜 이게 잘게 쪼개지면은 해안선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해안선이 많아지니까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대륙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돼? 해안가의 면적이 줄어들어. 그래서 해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초거대 대륙, 초대륙이 만들어지면서 대륙 중심부는 건조해지기 시작할 거야. 건조해지고 이때 또 뭐냐면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몇백만 년 동안 일어난다. 그래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게 돼. 지구 온난화처럼. 지구가 굉장히 온난해져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수중 생태계, 그래서 수생식물,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의 거의 96% 이상이 다 멸종해요. 자, 육상 생명체도 기온이 올라가고 화산 활동,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 육상 생명체의 거의 한 80% 이상이 멸종하게 돼요. 그래서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그래. 우리가 5번의 대멸종 기간이 있었는데 생물종이 가장 많이 사라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야. 알지? 그래서 판게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번성하고 출현은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충류가 번성하고, 그럼 얘는 중생대거든. 그럼 파충류가 중생대 때 번성했으니까 중생대 때 파충류가 나타났다. 그 아니지. 자, 파충류의 출현은 언제다? 중생대 이전, 고생대 말. 맞지? 고생대 말이야. 그리고 중생대 때는 파충류도 번성했지만 거시식물도 번성했어요. 그럼 거시식물이 번성했으니까 중생대 때 거시식물이 나타났어? 출현이 됐어? 아니, 고생대 말에 얘도 마찬가지야. 고생대 말에 거시식물이 출현이 되는 거야. 자, 출현은 뭐야? 출현.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다. 알겠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게 출현이야. 자, 요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 그러면 신생대 때는 포유류가 번성하잖아. 지금이 신생대니까. 그치? 그럼 포유류가 처음 출현이 된 곳은 언제야? 중생대 때. 포유류가 처음 나타난다. 알겠지? 중생대 때 포유류가 처음 나타나고, 자, 그다음에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돼요. 속시식물. 그러면 속시식물이 신생대 때 번성했으니까 출현은 언제가 돼? 그 앞단계. 중생대 말에. 그래서 중생대 말에는 자,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출현이 되고 번성은 신생대 때. 알겠지? 요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 반드시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지질시대하고 환경하고 생물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다?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화석이 뭐야? 표준화석. 시성화석은 과거의 그 환경, 기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산호초가 얕고 따뜻한 바다에 발견이 산다면, 자, 고생대 때 산호초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 발견된 그 지층은 그 당시에는 얕고 따뜻한 바다였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시성화석이야. 그래서 그 화석이 생성되는 그 시기의 환경과 기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성화석. 그래서 생존 기간이 되게 길고 현재까지도 살아있어야 되고, 자, 분포 지역은 환경, 특정 환경이니까 좁아야 되겠지. 근데 특정 지질 시대에 살았던 화석, 자, 성캄브리아에게는 표준 화석이 없어.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이 해봤자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디아카다 동물군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고생대 때 표준 화석. 그래서 자 그치? 고생대 때 고3은 삼엽충 필 반드시 한자로 반드시 필이잖아. 반드시 갑이다. 푸줄리나. 그래서 갑주어 삼엽충 필서 갑주어 푸줄리나. 고3 필 갑 푸. 자 중생대 때 표준 화석은 뭐다? 중공암, 공룡, 암모나이트. 그래서 중공암 하면은 우리가 암석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중공암. 신생대 때는 신매화 꽃. 그렇지? 매머드 화폐석. 신매화. 꽃잖아. 꽃. 무슨 화. 꽃이잖아. 신매화. 그래서 신생대 때는 매머드 화폐석.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화석의 종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림 나오면 그림까지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림까지. 그래서 어떤 지층을 봤더니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이 됐어. 아, 얘는 중생대 때 바다였구나. 그치? 자, 그래서 자, 요 매머드하고 공룡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해양 생명체입니다. 바다 생명체예요. 자, 공룡과 매머드가 얘가 육상 생명체가 되고요. 나머지는 바다에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어떤 지층을 봤더니 매머드 화석이 발견이 됐어. 매머드가 바다에 살진 않잖아. 그치? 그러면 아, 이때는 육지였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갑주어 화석이 발견이 됐어. 산에 가서 땅 팠더니 갑주어가 나왔어. 그러면 아, 지금은 산이지만 예전에는 뭐야? 바다였단 얘기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자, 삼엽충입니다. 삼겹살 아니야? 아, 나 순간 삼겹살이 떠올라가지고. 삼겹살이 떠올라서. 자, 삼엽충이야, 삼엽충. 삼엽충도 가장 대표적인 바다에 있는 생명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있잖아, 요 삼엽충 화석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곳이 우리나라야. 그럼 우리나라는 고생대 때는 바다였니, 육지였니? 바다였단 얘기예요. 저기 그 태백산맥 있지, 대관령 이런데, 태백산, 그 설악산 이런 데 가잖아. 거기 산에서 삼엽충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 설악산도 고생대 때는 뭐야? 바다였단 얘기야. 바로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지질 시대도 알 수 있지만 그 지각의 환경, 바다냐 육지냐도 알 수가 있다. 알지? 자, 고생대 때는 전부 다 바다에 있는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이. 육지에 있는 화석 없어요. 양서류가 있지만 양서류 자체가 화석이 될 수는 없어요. 알지? 양서류 자체가 화석이 될 수가 없어. 육지에서. 왜냐면 이게 양서류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고생대 때 올라왔지만 암만 해도 바다에 있는 양서류에 비해서 육지에 있는 양서류가 좀 적었단 얘기야. 알지? 그렇기 때문에 자, 보통 고생대 때 표준 화석은 바다에 있는 화석이 표준 화석이고, 그러면은 자, 식물의 화석도 있긴 있어. 운이 좋으면. 근데 이때 양치 식물은 전부 다 석탄으로 매몰이 돼서 석탄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준 화석하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동물을 얘기한다. 식물보다는 동물. 그래서 요 반드시 외워라. 알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캄브리아 고생대까지 했지. 그치? 자, 이제 중생대 갑시다. 중생대. 자, 중생대는 2.5억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 6,600만 년 전, 요 사이가 중생대다. 자, 이때 꼭 기억해. 중생대는 빙하기가 있다, 없다. 자,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자,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아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 녹음이 안 되면은, 뭐 어떡할까? 자, 이렇게 했는데 녹음이 안 되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 녹음이 안 될 수도 있어. 오랜만에 쓰네, 코미카.
자, 빙하기가 없었다. 그래서 빙하기가 없는 시대가 중생대야, 중생대. 빙하기가 없고, 자, 그 당시에 고생대 말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판기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판기아가 만들어지면서 폐렴기 대멸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중생대 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판기아가 어떻게 해요? 서서히 분리가 됩니다. 자, 요 판기아가 서서히 분리가 되면서 자, 현재 대륙과 해양 분포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지잖아. 그치? 그림이 주어지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림을 파악할 때 뭐냐면은 대륙이 이렇게 뭉쳤어. 이렇게 대륙이 뭉쳐 있는 모양이야. 뭉쳐 있다면 아, 이거 판기아구나. 판기아구나. 알지?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현재의 대륙과 대륙 분포와 자, 해양 분포하고 자,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얘는 현재 대륙 분포하고 해양 분포랑 일치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한 서너 개가 주어진 다음에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라. 시간순으로 나타내라. 시간순으로 나타낸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뭘 기준 잡냐면은 뭉쳐있는 판기아 기준으로 잡아.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륙 분포, 아시아, 그치? 태평양,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유럽 이런 식으로 돼서야 이렇게 해서 현재 대륙 분포하고 해양 분포를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근접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알지? 현재 대륙 분포랑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서 요 판기아랑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가 되겠지. 맞니? 우리가 그림을 외울 수는 없잖아. 이 대륙 분포, 수륙 분포를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한 다음에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은 뭐냐? 판기아를 잡고 현재 분포를 잡은 다음에 현재 분포하고 비슷한 것은 판기아하고 현재 사이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알지? 자, 판기아도 여러 대륙이 뭉쳤으니까 뭉쳐있는 대륙의 모양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모양을 살짝 벌리면 이전 대륙 분포가 되는 거야. 알겠니?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찾아내라. 순서를 찾아내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중생대 때 판기아가 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생대 때 판기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알겠지?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이 되고 중생대 들어가면서 조금씩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조금씩 분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륙 해양 분포를 순서대로 잘 찾아야 돼. 왜냐면 이러한 문제 자주 잘 나와. 순서 찾는 거. 알지? 자, 그 다음에 자, 항상 기억해야죠. 자, 중생대 때 말기에는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그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찾고 있어.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운석과의 충돌이야. 운석과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운석과 충돌하면서 공룡 같은 파충류, 큰 거대 파충류야. 거대 파충류. 그래서 여기서 공룡은 거대 파충류다. 자, 거대 파충류가 멸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산활동이에요. 화산활동. 왜냐하면 이때는 대륙이 분리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화산활동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운석과의 충돌과 화산활동에 의해서 자, 기후의 변화가 생기고요. 운석과 충돌해서 그 충격에 의해서 멸종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자, 파충류처럼 체온 유지가 힘든 변온 동물들이 멸종하게 되는 거고 먹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거대 파충류는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멸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대 파충류들이 멸종하게 된 거야. 알지? 하지만 작은 크기의 파충류는 살아남습니다. 도마뱀, 그치? 이런 것들, 뱀, 이런 것들. 그리고 살아남은 파충류가 뭐야? 새야, 새. 새. 자, 여러분들 있잖아. 익룡이라는 것이 있지. 익룡, 날아다니는 파충류, 공룡. 그리고 시조새. 자, 얘네들은 서로 달라요. 알겠지? 자, 이 시조새는 파충류에서 시조새를 통해서 조류, 새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익룡은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거대 파충류예요. 그래서 거대 파충류일 때 익룡은 멸종이 돼요. 알지? 그래서 익룡하고 시조새는 완전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TV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자, 공룡은 멸종했습니까? 아닙니다.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살아남았대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공룡이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공룡이 뭐예요? 닭대가리. 아니, 닭이에요, 닭. 그래서 닭의 구조와 공룡의 구조가 거의 일치해. 자, 여러분들 그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원 알지? 얼마 전에 그 주라기 시리즈 하나 개봉했잖아. 그치? 그게 바로 뭐냐면 공룡을 복원하는 거야.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공룡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석 중에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어. 이 호박이 이제 굳을 때 그 공룡 시대에 살았던 모기가 같이 들어가서 호박이라는 보석으로 안에 갇혀서 이제 굳어 있었던 거야. 그것도 호박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거기 모기가 있네? 근데 이 호박 조사하니까, 얘는 중생대 때 호박이야. 중생대 때 거야? 그럼 이 모기는 중생대 때 공룡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겠구나. 그래서 그 모기에서 피를 추출한 다음에 공룡의 DNA를 뽑아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공룡을 만들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DNA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DNA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공룡의 재료가 되는 원료, 그게 바로 뭐예요? 자, 닭의 재료가 되는 원료가 뭐가 있어요? 계란이잖아. 달걀, 그 노른자, 흰자, 노른자.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나중에 뭐야? 병아리의 형체를 이루는데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재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재료가 없잖아요. DNA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거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원 저거는 과학적으로는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이러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 만들 수가 있대, 공룡을. 뭘 이용해서? 닭을 이용해서. 왜? 닭하고 공룡하고 구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닭은 공룡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룡의 DNA 그 화석에서 뽑아낼 수 있죠. 근데 이 DNA도 시간이 지나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이렇게 되거든, 중생대가. 그럼 주라기는 중생대 중간쯤 돼. 그러면 주라기 때 그 공룡 화석에 있는 DNA는 손상이 돼서 못 써. 그래서 백악기, 그러니까 중생대 후기나 말기에 있는 공룡들 있지. 그 공룡들의 화석에서는 DNA를 추출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DNA를 닭에다가 이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핵치원이라고 하지. 생명 파트에서 핵치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닭을 이용해서, 계란을 이용해서 공룡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알지? 바로 그 얘기야. 근데 웃긴 건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들 대부분은 주라기 시대가 아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주라기 시대가 아니라 주라기 다음 중생대 말에 백악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주라익 파크잖아. 주라익 파크가 원래는 백악기 파크였어. 근데 백악기 파크로 하려니까 뭔가 영화 제목이 본새가 안 나는 거지. 폼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주라익 파크로 하자.
근데 거기 나오는 공룡은 백악기 공룡입니다. 알겠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둬요. 이거 학교 내시에 가끔씩 이거 내는 학교가 있더라. 익룡하고 시조새를 비교하는 요거 구분하는 거 문제 내는 학교도 있더라고. 학교 내신에. 자, 어쨌든 간에 자, 요 관계고. 자, 이때 그래서 중생대 말기에는 운석과의 충돌과 화산 활동에 의해서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생태계 자체가 교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대 공룡, 고대 파충류들이 멸종을 했다. 이 멸종도 단시간이 아니라 이게 몇백만 년을 거쳐서 멸종하는 거야. 알지?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암모나이트하고 공룡이 번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룡 파충류는 출현이 언제예요? 고생대 말. 자, 그리고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포유류. 자, 포유류가 출현해. 자, 이때는 작은 크기의 포유류야. 알지? 작은 크기의 포유류가 출현하고, 그래서 이 말기에 대멸종 기간에 작은 크기의 포유류, 작으니까 큰 크기보다는 작은 크기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적은 양의 먹이로도 살 수가 있고요. 작은 곳에 숨을 수도 있고, 움직임이 빠르니까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작은 크기의 파충류나 작은 크기의 포유류가 살아남는 거야. 자, 그래서 작은 크기의 포유류가 출현하게 된다. 자, 거시식물이 번성했어. 식물. 씨앗이 겉에 있는 거야. 겉에 있는 거. 알겠지? 거시식물. 그러면 출현은 언제? 중생대 말. 알겠지? 아니. 고생대 말. 항상 번성과 출현은 그 이전 시기 말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이 속시식물은 언제 번성해요? 신생대 때 번성하는 거예요. 자, 이 속시식물은 신생대 때 번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중생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충 공룡 있지. 공룡도 여러 종류로 막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 구분할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공룡도 있고 하늘에 다 날아가는 공룡도 있고 육지에 사는 공룡도 있고 초식 공룡, 육식 공룡 뭐 해서 막 있단 말이야. 근데 꼭 기억해요. 시조새는 공룡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익룡하고 시조새는 다르다. 요 꼭 기억해라. 자, 여기까지가 중생대, 중생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지금부터 약 6,600만 년 또는 6,700만 년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신생대라고 한다. 알겠지? 자, 신생대에서는 자, 전반기는 전체적으로 온난화했습니다. 근데 자, 후반기에는요. 빙하기하고 간빙기. 자,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무슨 시기예요? 빙하기예요? 간빙기예요? 간빙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빙하기가 올 거야. 근데 빙하기가 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는 한 4번 빙하기가 반복이 되는데, 자, 빙하기 오기 직전에는 항상 기온이 솟아올랐어. 확 솟아올랐어. 그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 아나? 투마로우?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우리 그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 온난화 다룬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투마로우거든. 투마로우. 그래서 또 원제는 더 넥스트 데이 오브 투마로우야. 내일의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그저께란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내일의 다음 날이 뭐야? 내일 모레란 얘기지. 영화 제목이 내일 모레야. 근데 그냥 투마로우라고 한 건데, 자,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다룬 거예요. 근데 그 영화상에서는 조금 이제 과정이 영화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했지.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막 나타나.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는 가뭄이, 특정 지역에서는 막 비가, 장마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막 눈이 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슈퍼 태풍이 발생해요. 북극에서 3개가.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하나가 오고 미국 쪽으로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하나가 오고 유럽 대륙 쪽으로 슈퍼 태풍 3개가
내려와. 발생해서 슈퍼 태풍이. 그냥 태풍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 슈퍼 태풍이 웃긴 거는, 자, 태풍은, 잠깐만, 중학교 때 태풍 안 배우는데? 자, 여기 이과 있나? 이과. 다 문과야? 나 이과 가겠다. 없어? 지민이. 아직 몰라? 민채, 너 이과 갈 거야? 문과 갈 거야? 2학년 때. 과목 뭐 선택할 거냐고. 지금 탐구 선택 지금 하지 않나? 했잖아. 뭐 선택했어? 화생. 지민은? 생지. 너는 문과 쪽이야? 자, 생지 했잖아. 그럼 지구과학에서 태풍 배울 거야. 자, 여러분들 태풍의 눈 기억나? 알아? 태풍의 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 이제 태풍 사진 보면은 이렇게 막 돼 있는데 눈이 이제 여기가 구름 뒤집혔는데 여기 가운데 하얗게 돼 있어. 자, 이거는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돼? 상승 기류잖아. 근데 태풍의 눈은 여기가 하강 기류예요. 슈퍼 태풍이잖아요. 그럼 공기가 내려가요. 근데 어떤 공기가 내려가냐면은 그 영화상에서는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나누잖아. 성층권의 공기가 하강하는 거야. 근데 성층권의 기온은 막 영하 5, 60도 막 이렇게 돼요. 그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면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막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극저온의 공기가 막 내려오니까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사람이 헬리콥터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얼어붙어. 추락하고. 막 그래서 이게 막 내려오면서 그 공기가 이동하면서 주변에 뭐 물이라든가 건물이 다 얼어붙어. 그래서 주인공, 항상 주인공이 나오잖아. 거기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장마인데 슈퍼 태풍 장마가 와가지고 물이 막 넘쳐. 그래서 막 수해가 나는데 갑자기 이 슈퍼 태풍의 눈에서 이제 아주 극저온의 공기가 내려오는 거야. 이 물들이 갑자기 얼기 시작해. 얼음이 막 와. 그래서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사람이 얼어서 다 죽어. 이 주인공들은 어떻게 돼? 도망가야지. 막 뛰어가. 그러면 꼭 거기에 꼭 나오는 사람이 있다. 불황자가 있고 거린들. 꼭 고양이든 강아지 꼭 나오잖아. 그런 영화 보면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길에서 이제 뭐 노숙자가 나오는데 노숙자 키우는 강아지. 그 둘이 가. 근데 강아지가 못 쫓아와. 주인공에 가서 강아지 구해놓고 또 그러면서 꼭 거기에 또 여자 주인공이 있지. 자, 여자 주인공이 오다가 또 못 와.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주인공이 가서 또 들쳐오고 또 하지.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뉴욕이가 워싱턴이었나? 워싱턴 거기 이제 무슨 이제 국립 도서관인데 그 안에서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딱 문 닫는 순간 문이 다 얻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도서관으로 막 피하고 막 이제 그게 극단적인 거야. 극단적인 거. 어쨌든 그래. 그 영화 봐. 되게 재밌어. 그래서 예전에 그 과학 논술할 때 이제 이상기후 논술할 때 논술 수업할 때 논술 수업이 3시간 수업이면 1시간은 먼저 과학 개념 설명하고 1시간을 영화를 봐요. 그 제목과 관련된. 지구온난화면은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봐. 엑기스부 1시간짜리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전자와 관련된 거면은 영화 아일랜드. 유전자와 조작과 관련해서 그 복제인간과 관련해서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어. 그거 진짜 재밌어. 그거 진짜 강추야. 지금 봐도 재밌어. 그런 영화 보고 1시간 보고 그 1시간은 이제 글쓰기 막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어쨌든 그래. 어쨌든 신생대 때는 빙하기 간빙기가 후반기에 반복이 됩니다. 그 당연히 지금의 수륙 분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판기아를 기준으로 현재 수륙 분포. 자, 보자.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쵸? 호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그 이전에 얘네들이 조금씩, 그치? 중생대 때부터 약간씩 멀어지니까, 여기서 조금씩 좁아 들어가.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일치하네. 요렇게 일치하네. 그치? 요렇게 모양이 같네. 자, 그다음에 요렇게 모양이 같네. 그렇잖아. 그래서 현재 대륙 분포, 수륙 분포랑 비슷한 것이 바로 그 앞전이잖아. 그리고 판게야. 그럼 그 이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림 보고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라고.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환경은 이제 알았어요. 환경은 자, 빙하기, 간빙기 반복적으로 4번의 빙하기가 나타났다. 자, 다음에 생물 보면은 초원이 발달하였고, 자, 초원. 이 초원 때문에 포유류가 발달하게 돼요. 번성하게 돼요. 초원 때문에. 초원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 수풀림이 있을 거예요. 자, 숲. 그냥 수풀림이라고 하나? 내가 국어가 약해서. 수풀림. 초원 있으면 당연히 수풀림. 그래서 이게 포유류가 발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숲이지, 숲. 숲 때문에 인류가 나오게 됩니다. 인류가. 침팬지가 우리 인류의 공통조상. 자, 침팬지, 고릴라, 유인원이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인류제, 그 있잖아요. 유인원종. 그러면 사람이 있을 거고, 인류종이라고 해요. 인류종, 호모사피엔스 종. 그 다음에 침팬지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그럼 또 뭐가 있지? 이 세 개가 단가? 오랑우탄. 포함해서 얘네들의 공통조상은 침팬지야. 공통조상이 침팬지야. 그 중에서 그냥 쭉 침팬지로, 현재 침팬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자연선택 하면서, 자연선택 배웠지? 그 자연선택이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양한 종으로 바뀌다가, 자, 호모사피엔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어느 중간에서 쭉 와서, 자, 오랑우탄이 될 수도 있고, 자, 어느 중간에 쭉 나아가서 고릴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시기를 이제 한 700만 년에서 1000만 년에 700만 년 사이,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요 사람, 침팬지 마찬가지고 쭉 올라가면 공통종상은 침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현재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유전자는 98%가 딱 맞아. 똑같아. 2% 차이로 사람이냐 침팬지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근데 그러면 왜 그러냐면 수풀림과 초원은 널지, 사자, 치타, 기린, 뭐 이 초원에 사는 그 있잖아, 동물들 생각해봐. 눈이 어디 달렸어? 옆에 달렸단 말이야. 왜? 천적으로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각이 넓어야 되잖아. 그래서 평야, 초원에서 살았던 포유류들은 눈이 옆으로 발달이 돼. 그리고 빨리 걸어야 되니까 빨리 걸으니까 2발로 뛰는 게 빠르니 4발로 뛰는 게 빠르니 4발이 더 빠릅니다.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데 자, 수풀림이 발달됐어. 그럼 어떤 포유류들은 숲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숲은 어떻게 돼? 나무들이 많으니까 넓은 곳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천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곳에 집중해야 돼. 그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야각이 좁아져야 되지. 그러니까 옆에 달린 눈이 점점 어떻게 돼?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진화가. 자연선택이 앞으로 된단 말이야. 자, 나무니까 어떻게 돼? 매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 발을 쓰는 게 아니라 2손을 써야 된단 말이야. 2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손이라는 거, 손과 발에 구분이 생겨버려. 손과 발에 구분이 생겨버리면서 매달리니까 손이 발달이 돼. 그래서 2발로 걷는 이족 보행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침팬지에서 이제 쭉 진화를 거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에는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 인류와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왜 침팬지라고 구분이 될까? 뇌 크기야. 뇌가 사람이 더 많어. 그럼 뇌를 많이 사용했던 얘기지. 그럼 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 했더니 사냥이라는 거야. 사냥. 사냥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 초식이거든. 근데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먹을 게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먹을 거 찾아서 자꾸 이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어떻게 돼? 전 세계로 계속 나가잖아. 그치?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 사냥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인류가 사냥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달리기예요. 그래서 땀샘이 발달이 돼요. 개는 땀샘 없잖아.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없어? 자, 우리 집은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가. 우리 집에 있는 똥개 때문에. 우리 집에 그 푸들 13년 산 푸들 있거든. 이제 14년 산 되는구나. 14살. 개들은요 땀샘이 없어요. 동물들은 땀샘이 없어. 근데 사람은 땀샘이 발달이 돼 있단 말이야. 왜? 자기보다 큰 동물을 잡아 사냥하려면은 첫 번째 어떻게 잡을 거야? 그치? 그래서 오랫동안 뛰어가서 달리기해서 동물들을 지치게 만든 다음에 사냥하는 거야.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잘해. 그 오래 달리려면 어떻게 되니?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분비해야 되잖아. 분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땀샘이 발달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냥하려면 어떻게 돼? 도구를 써야 되죠. 자, 혼자 사냥할 수 없죠. 무리를 져야 되죠.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손의 활동과 다리와 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환경에 의해서 지금의 사람으로 진화가 된 거야. 알겠지? 이런 것도 알아보면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 참고로 유튜브 하나 알려줄게. 제목 없음이야. 유튜브 채널 이름이. 주인장이 누군지 알아? 정현동. 정형동. 개그맨 있잖아. 되게 재밌어. 되게 유익해. 꼭 봐.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후기에 최초의 인류가 나타납니다. 최초의 인류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화폐석, 매머드, 포유류가 번성했어요. 자, 속지식물이 번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생대예요. 자, 됐니? 그래서 우리가 신생대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요 그래프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지질시에 이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당연히 이제 산소부터 봐야 되겠지. 산소. 그럼 우리 산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될까? 남세균 또는 사이아노박테리아 또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그래.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 그 남세균이 이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단 말이지. 왜? 얘가 광합성하니까. 그래서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나오면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자, 높아져요. 자, 그러다가 쭉 성캄브리아 시대까지 이렇게 감지. 자, 그리고 나서 고생대 때, 자,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에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치?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요때 바다 생명체, 요때 한번 바다 생명체가 대멸종해요. 한번 대멸종해. 왜냐면 무산소 호흡하는 애들이 산소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산소가 태우는 거잖아. 태우는 물질이 있잖아. 연소를 일으키는 물질 아니야. 그러니까 무산소 동물들이 산소를 받아들임으로써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산화가 돼버려. 산소와 결합해서. 그래서 죽어. 일부 살아남은 것이 여러분 흔히 우리 몸에 있는 대장균이 바로 그거야. 무산소 미생물. 알겠지? 또는 이제 고세균, 아직까지 살아남은 그 고세균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산소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이제, 산소가 이렇게 되면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해양 생명체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자, 그리고 나서 고생대 때 확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이때 이제 뭐가 되냐면요. 오존층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오존층은 그 전부터 계속 쌓이겠지. 그래서 오존층이 완성이 되면서 고생대 중엽에 육상 생명체가 아이고야. 자, 육상 생명체가 출현이 된다.
육상 생명체가 출현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자, 산소 농도가 한번 쑥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이때 대멸종이 일어나잖아요. 대멸종이 일어나잖아요. 그치? 폐렴기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자, 이게 생물이라는 게 식물도 다 멸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물의 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자, 그런데 쭉 보자. 산소의 농도가 30% 넘었네? 지금 몇 퍼센트야? 21%잖아. 그러니까 21% 현재보다도 산소가 더 많았다. 자, 그러면 현재는 21%잖아. 이게 현재 산소의 농도가 21%인데 와, 훨씬 많죠. 이때 산소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포를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생명체 각각 개체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이때 잠자리가요, 바퀴벌레가 이만한 바퀴벌레. 자, 웃긴 건 이때도 바퀴벌레 있었다? 고생될 때도. 알았지? 그러니까 이때 모든 생명체의 거의 대부분은 몸짓이 되게 컸어. 왜? 산소의 농도가 높으니까. 자, 우리가 양소리 하면은 뭘 떠올릴까? 개구리 해봤자 한 요만하잖아. 황소개구리 한 요만하고. 근데 이때 양서류는요, 길이가 10m 이상 짜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때 생명체는 몸짓이 되게 컸어. 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대멸종이 더 잘 일어나겠지. 대멸종 기간에 다 많이 없어졌을 거야. 자, 그러다가 중생대 때 이제 요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산소의 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 자, 남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25억 년 전에 이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축적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10억 년 전 요 성캄브리아 말기에는 산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 해양 생명체가 급격하게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해양 생명체 의 종은 지금 있는 바다에 있는 해양 생명체 종이 거의 이때 다 만들어졌다고 봐요. 알겠지? 종의 수는 이때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많은 종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많은 종이 대멸종을 통해서 많이 없어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생물종의 그 공통 조상들이 여기에 거의 다 있었다는 얘기야. 이때 다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생명 진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산소의 증가로 고생대 중엽의 오존층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육상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생대 후기에 산소의 농도가 35%로 높아지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대형 곤충이 나타난다. 자, 세포호흡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몸짓을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뚝 떨어지잖아요. 고생대 말. 자, 여기가 뭐야? 판기아가 만들어지겠지? 내가 그랬잖아. 판기아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대륙은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해안가가 좁아지니까, 그치? 그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속에 수온이 올라가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닷속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어. 자,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도 줄어들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뚝 떨어지면서 자, 특히 바다의 표층, 중간층. 자, 표층과 중간층이 뭐냐면은 대륙권을 얘기하면 대륙층, 혼합층을 얘기해. 우리가 바다 표면에서 이제 혼합되는 온도를 보면은 이렇게 혼합, 수온약층, 심해층. 자, 여기가 표층이고 여기가 중층이야. 여기가 이제 바닷물이 대류가 되면서 수온이 일정히 유지가 되거든.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해양 생명체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니까 산소가 결핍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해양 생물의 멸종을 초래한다. 여기가 바로 뭐예요? 폐렴기 대멸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폐렴기 대멸종이 요것 때문에 그런다.
물론 그래서 해양생명체가 거의 96% 이상, 어떤 데서 98% 이상 멸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해양생명체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지. 그렇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의 화산 분출도 있습니다. 자, 일단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화산재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먼저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햇빛을 차단하니까 어떻게 돼? 광합성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생산자를 파괴하는 경우, 자, 생산자를 파괴하고,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산화황. 자, 이게 이제 SO2야. SO2. 얘가 공기 중에서 SO3가 되고, SO3가 빗물에 녹으면 뭐가 된다? 황산, 아주 강력한 황산비, 산성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비가 내림으로써 멸종을 초래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화산 활동에서 CO2가 나오면서 결국 지구 온난화를 일으킬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고생대 말, 대멸종을 얘기하는 거다. 알지? 고생대 말, 대멸종. 왜? 이때 시베리아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몇백만 년 동안 일어났다. 거의 한 200만 년, 200에서 300만 년 동안 화산이 1년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사이 동안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CO2가 얼마나 많이 방출되겠니?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수온이 올라가고 해양생명체 대멸종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고생대만 시베리아 지역에서 100만 년인데 지금은 한 200만 년, 300만 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아직은 100만 년이지만 대규모의 화산이 분출되면서 그래서 육상 생명체뿐만 아니라 해양 생명체 대멸종을 야기시킨다. 이게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른기 대멸종이야. 고생대 말.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화산 활동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용암이 흘러내리죠. 그 용암이 굳어서 만든 것이 용암층이 되겠지. 또는 이제 이걸 통해서 화산 활동에서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자, 화성암이라고 그래. 화성암.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화성암의 분포를 보고 그 암석의 나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거든. 측정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요 지금 흐릿한데 여기가 용암층이야. 여기가 용암층. 자, 이 용암층의 연도를 보니까 연령이 2억 5천만 년 전이라는 거야. 고생대 말기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지역에, 시베리아 지역에 이 용암층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연령을 확인해 보니까 2억 5천만 년 전이야.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 왜 대멸종이 일어났을까? 판기아도 있었지만은 요때 분출된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치? 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오지. 자, 지금 얘기하는 건요, 대멸종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운석 충돌이야, 운석 충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석 충돌은 뭐냐면은 공룡의 멸종이 운석 충돌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몇 가지 대멸종도 운석의 충돌도 이유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가 운석 충돌했을 때는 중생대 말 대략 10km 정도의 운석이 유카타 반도에 충돌해 가서 자, 많은 생물들의 대멸종을 초래했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것도 최근에 발견된 거야. 이 유카타 반도에 요 10m의 운석이 있다. 왜냐면 운석하고 충돌하면 충돌한 흔적이 남잖아. 그치? 흔적.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에 영향을 주는 운석, 가장 최근에 1920년인가? 러시아 쪽에, 그때 구소련이지. 한 지름이 길이가 100m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이 운석이 충돌을 하는데 지표면하고 충돌하지 않고 지표면 바로 위에 있는 대기에서 폭발했어. 근데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야,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과학 기술이 없잖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망원경이든 인공위성이든 이런 걸 통해서 다 관측하지만 그때는 몰랐거든. 그래서 그때는 몰랐었다. 근데 보니까 그 지역의 나무들이 다 이렇게 다 쓰러져 있는 거야. 대규모로.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름 한 60m 정도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의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있잖아 거기에 기온이 엄청나게 해서 막 그 빙하 약간 거의 굉장히 추워졌어.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몇 년간 그 정도로. 그런데 이게 10km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거의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지구 전체.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걸 어떤 기온의 영향. 처음에는 이제 뭐 빙하기가 왔겠죠. 빙하기가 아니라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겠지. 자, 그리고 먹이 환경이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하면서 이제 광합성 방해하고 메가 쓰나미, 그치? 쓰나미 일으켰고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 산불. 그래서 육상, 해양 생물의 멸종이 일어났지만 이것 때문에 다 대멸종이 되진 않아. 자, 그 주의만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거대 공룡이 멸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 2학기 때 지구온난화 배울 거야. 따로. 지구온난화.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많이 들어봤지? 이거 배울 거야. 나와.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야. 기말고사 시험 4단원에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나죠. 기후가 떨어지는 빙하기가 올 수 있고요. 지구온난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기후 냉각화가 바로 빙하기야, 빙하기. 자, 빙하기는 중생대를 빼고는 빙하기가 일어난다. 알겠지? 그래서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자, 빙하기 이게 평균 기온이면은 기온이 중간에 이제 들쑥날쑥하잖아. 자, 이렇게 떨어져 이거 빙하기 아니야. 평균 기온이 요렇게 떨어질 때 이때가 바로 빙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기온 분포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근데 중생대 때는 요렇게 됐다가 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온도 떨어지죠. 근데 평균 기온보다 높잖아요. 그게 빙하기예요, 아니에요? 빙하기 아니에요. 빙하기는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낮아졌을 때가 빙하기가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물론 높낮이는 있겠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화산 활동이라든가 뭐 여기 운석이 한두 번 충돌했겠어? 이 기간 동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의 기온의 변화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후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이 반복이 되는데 자, 이 빙하기는 바로 평균 기온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자, 평균 기온 이하로 급속히 떨어지면 우리는 이 시점을 뭐라고 부른다? 빙하기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빙하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러한 지구 기온의 냉각화가 지속되면서 평균 기온 이하로 떨어져 빙하기가 오고요.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빙하기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한 제 중위도 지역까지 빙하가 생겼어. 빙하가 있었어. 북극에 있는 빙하가. 그리고 적도 쪽은 우리나라 기온이 되죠. 중위도 기온. 그래서 적도 지역에 막 이제 초원이 발달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은 지구와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상승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지나치게 상승하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니까 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 특히 이제 가장 그 바다의 흐름 있지. 해류. 수온의 변화 때문에 해류의 변화가 생겨. 왜 우리가 지구 온난화하면서 엘니뇨 라니냐를 얘기했을까? 엘니뇨 라니냐가 수온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기상현상이거든. 근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수온의 변화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엘니뇨가 생겼을 때, 라니냐가 생겼을 때 이 기온의 이 엘니뇨 라니냐는 정상적인 기상현상인데 이것이 빈도수가 많아지고 한 번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가 그 영향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지구 온난화하면서 엘니뇨, 라니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구 온난화도 이전 지질 시대 때 일어났겠지. 그 지질 시대 일어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먹이 환경이나 기후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물종이 멸종하거나 자, 이때 극지방은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따뜻해서 초원을 이루고요. 수풀림을 이루고요. 그래서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좁은 지역, 따뜻한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좁은 지역이지. 적도는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생물종이 못 살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뜨거운 지역, 한정된 지역으로 몰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공간이 줄어들잖아.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자, 생물종은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생존 경쟁이 일어나니까 생물종이 많이 또 죽고 이런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대체. 자, 그다음에 대륙의 이동에 의한 수륙 분포도 있습니다. 자, 고생대 때 판기가 만들어지면서 대륙이 뭉쳐지는 쪽으로 이동하죠. 중생대 또 다시 대륙이 분리가 되는 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 수륙에 분포가 생기는 거야. 대륙하고 해수에 바다에 분포가 생기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나 바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북반구에서는 현재는 바람이 크게 세 파트로 얘기할 거예요. 세 파트로, 알지? 그래서 자, 요 세 개로 해서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이게 달라지니까 이제 바람의 영향이 달라지는 거야. 자, 해류는 이 바람에 의해서 흐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해류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자, 분리가 되거나 합쳐지면서 지역이 분리가 되거나 지역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 경쟁이 유발이 되겠죠. 생물종끼리 경쟁이 유발이 되고, 자, 특히 고생대말 판기아가 만들어지면서 대륙부 얕은 바다입니다. 얕은 바다. 얕은 바다. 우리나라 서해안이 대륙붕이야. 그럼 이 얕은 바다에서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왜? 이 얕은 바다에는 햇빛이 들어가니까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얕은 바다인데 이 얕은 바다의 면적이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생존 경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맞지? 바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의 하강. 대륙붕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해수면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더더욱 면적이 좁아지겠지. 자, 그 다음에 초신성. 자, 초신성이 뭐야? 자, 1학기 중간고사 때 제일 먼저 배운 거 아니야? 아니, 시간, 단위 이런 거 빼고, 측정 이런 거 빼고, 우주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빅뱅, 그치? 빅뱅 나오고 쭉쭉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별의 진화.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별은 어떻게 된다? 태양과 비슷한 별은 그 중심에 탄소까지 만들어지고, 그치? 적색 거성이 되고. 다시 한번 기억해. 야, 이거 수능 과목이야, 우리. 이 과목 수능 과목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분해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야, 우리 태양. 우리 태양이야.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은 적색 거성이 되고, 자, 바깥쪽 대기 부분은 행성상 성운으로 날아가고요. 안쪽 부분은 축소가 돼서 백색 외성이 된다. 그치?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 큰 별은 어떻게 되냐? 자, 얘도 초거성이 됐지. 초거성이 된 다음에, 자, 굉장히 부풀어져요. 별이 굉장히 커져 버려요. 그러다가 얘는 질량이 워낙 크니까 중심부에 이 중력에 의해서 굉장히 밀집이 돼버려. 오히려 반대로 밀집이 되면서, 자, 이게 이제 질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 질량이 어느 정도 큰 정도면은 이게 중력에 의해서 원자 핵이 분리가 됩니다. 원자 핵이 분리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원자 핵이 분리가 되고요.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져서 중성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원자기 분리가 되면서 양성자는 전자랑 합쳐져서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를 뭉쳐. 그게 바로 뭐야? 중성자별. 그게 바로 중성자별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중성자별이 되면서 자, 이 바깥쪽에서 자, 이제 중성자별이 되고 자, 질량이 이제 더 큰 별은 이 중성자별의 단계에서 또 더 넘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중성자 붕괴까지 생겨버리면서 뭉쳐. 그래서 한꺼번에 빵 터지는 게 바로 뭐다? 초신성 폭발.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에서 뭐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다? 금. 초신성 폭발에서 제일 만들어진 게 금이야. 그리고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요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초신성 폭발하면서 이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방사선 에너지들이 지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태양계. 그래서 그 초신성 폭발, 그래서 그 하면서 감마선이라는 방사선이 유입이 되면서 자, 이 감마선, 그래서 오존층이 사라지고요. 그것 때문에 자, 오존층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자외선, 유해한 자외선이 지표면이나 바다에 도달하지. 그러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플랑크톤. 난리 납니다. 플랑크톤이 멸종이 되면. 왜? 지구에 공급하는 산소의 상당수를 플랑크톤이 공급하거든. 광합성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거의 한 60% 이상의 산소를 플랑크톤이 공급할 거야.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조절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플랑크톤이야.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 감마선 때문에 대기의 성분이 달라진다. 질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작지만 이 감마선에 의해서 질소가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자, 이산화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얘 때문에 광학 스모그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난리 나죠. 그래서 지구는 빙하기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대멸종 5차례 대멸종이 있다. 자, 잘 봐. 고생대 때 하나, 둘, 셋. 알겠지? 자, 중생대 때 하나, 그리고 2번. 그래서 대멸종은 고생대 2번, 3번, 중생대 2번이야. 자, 신생대 때는 아직 대멸종이 없어.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현재가 6차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 그럼 6차 대멸종에서는 자, 봐봐. 우리가 대멸종에서 여기 3차 대멸종에서는 자, 여기에서 이제 대멸종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생명체들, 그치? 갑주어라든가 푸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멸종됐지? 자, 그다음에 여기 5차 대멸종에서는 거대 파충류가 멸종이 됐죠? 자, 지금 현재 6차 대멸종이 돼요. 그럼 누가 멸종이 돼요? 사람, 인류예요,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대멸종이 생겨요. 호모사피엔스의 대멸종이. 그래서 이제 근데 자, 고생대 3번, 중생대 2번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대멸종 뭐다? 요 3차. 페름기 대멸종. 그리고 마지막 5차. 공룡의 멸종. 알겠지? 그러니까 5차례 대멸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3차하고 5차를 기억하자. 알겠지? 3차와 5차를 기억하자. 자, 물론 1차, 2차도 있고요. 4차도 있습니다. 자, Y축이 종의 수죠. 자, 종의 수가 쭉 늘어나다가 1차에서 한번 떨어지고요. 아마 이때 이제 우리가 뭐 운석이라든가 빙하기 이걸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이때는 이제 수온의 변화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한번 뚝 떨어지죠. 생물종이. 그래서 2차 대멸종이 일어나고 자, 여기 생물종이 급격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잖아. 자, 얘는 줄어드는 폭이 많은 거지 생물종 자체가 이렇게까지 가진 않아. 줄어드는 폭이 많아. 그래서 가장 대멸종 이때는 우리가 요 3차를 얘기를 한다. 3차를. 그래서 3차, 5차의 원인을 알지? 그러면 1차는 보통 이제 빙하 때문에 많이 얘기해. 빙하. 그래서 기온이 떨어져서 1차. 자, 그 다음에
2차 대멸종은 산소가 부족해졌어.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거나 기온이 내려가거나 어쨌든 간에 자, 바다의 어떤 이유 때문에 자, 산소가 줄어들었다. 산소가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운석 충돌로 예상이 된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예상 정도 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3차 대멸종은 대규모 화산 분출 그리고 판게아. 여기 한 빠졌죠? 판게아. 맞지? 그 다음에 4차 대멸종은 판게아가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의 기후 변동입니다. 특히 4차 대멸종은 초기의 파충류, 작은 크기의 파충류가 멸종이 되고요. 그래서 거대 파충류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4차 대멸종에서. 작은 크기의 파충류가, 그러니까는 고생대 말에 생겼던, 출현됐던 작은 크기의 파충류의 상당수가 멸종이 되고, 다음에 거대 파충류, 이게 뭐야? 공룡이지. 공룡이 번성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초기의 작은 크기의 파충류가 다 멸종된 건 아니야. 작은 크기의 파충류도 있지만 주로 거대 파충류가 돼 있지. 자, 5차 대멸종. 우리가 이제 대규모 화산 폭발, 기온 저하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야? 운석 충돌 때문이다. 그래서 운석 충돌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1번, 그다음에 화산 폭발 2번, 거기에 따른 결과로 자, 기온 저하, 그다음에 기온 상승, 저하 다음에 상승 항상 같이 들어간다. 알겠지? 그러니까 기온 상승 저하 같이 포함이야. 알겠지? 빙하기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자, 이상 기온 상승이 나타나요. 그래서 빙하기는 아니더라도 기온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반복이 되면서 생물종이 멸종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게 5차 대멸종이다. 됐니?